네, 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8월에 들어서 캐리 트레이드 얘기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상은 엔캐리 트레이드, 즉 낮은 금리 엔화를 갖고 전 세계 자산을 비롯한 뭐랄까요, 고성장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흐름인데 최근에는요. 위안 캐리 트레이드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중국의 성장률, 중국의 금리가 미국이나 고성장 자산보다 낮은 수준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위안 캐리 트레이드 형태로 글로벌 이 자금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이 짙은 파란 선이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입니다. 내려갈수록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줄어드는 것, 즉 미국이 중국보다 금리가 높은 수준이거나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내지는 거꾸로 중국의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국채를 사면서까지 금리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나라 전체적인 성장률이 떨어지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그 회색으로 막대 그래프로 좀 보여드렸는데, 한마디로 이 달러 포지션을 사고 싶은 그런, 여기로 갈수록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 위로 갈수록 위안화에 대한 매수 욕구가 많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은행과 고객 간의 외환 거래 순 결제 얘기인데, 한마디로 사람들이라든지 수출업자들이 위안보단 달러를 갖고 가려는 움직임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사실은 위안 캐리 트레이드 있습니다. 전 세계 GDP의 2위 국가, 그리고 전 세계 GDP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위안 캐리 트레이드가 보다 본격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많은 상황인데, 거꾸로 이게 중국이 위안화가 강해졌을 때는 또 소위 말해서 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다음 주 TV 토론을 통해서 또다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게 중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스탠스, 그에 상응하는 대응 전략 챙겨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증시 대담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월을 지나고 이제 9월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8월 한 달 동안 글로벌 증시가 미국과 엔화, 그러니까 특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나 리세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네. 중국은 잘 우리가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8월 한 달 동안 중국의 흐름은 또 어땠는지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네, 뭐 주요 지수들 기준으로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라는 평가들도 많이 받았긴 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쭉 이제 늘어놓고 보게 된다면은 소위 이제 락바텀이라고 하죠. 네. 어디가 이제 좀 하단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던 게 아무래도 중국 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8월 전에 7월 달부터 흐름들을 보면은 대표 주요 지수들 기준으로 조금 밋밋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특히나 7월 같은 경우에는 뭐 삼중전회라든지 정치국 회의, 즉 장기 혹은 단기 정책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정치 이벤트들에 대한 결과가 사실 방향성 자체는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증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증시 부양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목을 받긴 했었지만, 전체 지수들은 솔직히 좀 밋밋한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8월에 이어서는
그 약했던 정책 모멘텀마저 소멸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6월 달, 7월 달 나왔던 지표들, 그러니까 7월과 8월에 발표된 각각 6월, 7월 지표들이 네. 사실 계속 지지부진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PMI 가장 최근 나온 PMI마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걸로 봤을 때는 아마 3개월 연속으로 실물 지표가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경기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었던 거를 2달 연속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조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증시가 이미 조금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조금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8월에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들의 변동성을 봤을 때는 조금 안정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크게 리스크나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았던 시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네. 보였던 거는 중국 증시가 오랫동안 좀 하락을 했었고 이제는 조금 바닥권에 진입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중국 증시 바닥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코로나 한 3년에서 리오프닝 한 1년 동안 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자체가 사실은 펀더멘탈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었고 뭐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 저점에 위치해 있는 건 맞지만 이거를 반등 그 바닥에 대한 확신을 조금 가지기는 어려웠다. 어렵다. 단순 이제 역사적인 흐름만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최근 한 2달 동안은 실망스럽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누적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중국 경기 펀더멘탈이 이제 회복은 되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이게 경기가 극적으로 살아난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결국에 시장이 걱정했던 것처럼 중국 경기에 대한 큰 우려는 없을 거다. 소프트 랜딩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요.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중국 증시가 바닥인 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 중국 경기라든지 정책 모멘텀이 조금 뚜렷하게 살아나는 흐름들을 좀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필요할 텐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바닥론에도 불구하고 조금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주기에는 계속 부족한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최근 한 2개 분기 정도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인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힘을 내려면 뭐 하나 뭐 소비 쪽이든 투자 쪽이든 강한 어떤 모멘텀이 좀 출현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 글로벌리 시장의 화두는 반도체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이 반도체 쪽은 나름의 어떤 방향성과 투자의 어떤 그 확대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미국의 견제가 조금 심한 상태이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재 그 반도체 굴기를 세웠다가 조금은 힘이 약해진 것 같긴 합니다만 최근 논문에서는 또 핵심 기술력에서 중국이 또 1위에 올라왔다 이런 얘기들도 네. 들리더라고요. 이게 뭐 실제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느끼는 것과 아무래도 연구소의 결과는 조금 이제 느낌이 다를 다를 수밖에 수 없을 있죠. 것 같은데 사실 중국 AI도 그렇고 그 이제 논문 연구들 건수 자체는 미국을 앞질렀다라는 이야기들은 옛날부터 많이 나오고 있었었는데 네네. 뭐 이게 실제로 각 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나 혹은 이제 투자 지표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도 긍정적인 뭐 중국을 투자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던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이번에 호주에서도 이제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이제 최근 20년 동안의 이제 핵심 기술들을 추적하면서 특히 최근 5년 동안의 지표들을 토대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었었는데 네. 이제 핵심 기술을 총 64개라고 이제 분류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57개 그리고 미국이 7개 부분을 이제 기록을 했었고 즉 중국이 뭐 최근에 레이더나 위성 위치 추적, 뭐 드론, 뭐 합성 생물학 첨단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모두 1위를 차지했다라는 긍정적인 뭐 결과들을 호주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었었고요. 특히 네. 여기에서 이제 뭐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부분들이 이제 총 24개로 중국이 이제 작년보다 10개나 늘어난 결과다라고 조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결국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뭐 레이더라든지 위성 위치 추적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호주에서도 이제 미국과 영국, 호주 안보 동맹들이 이제 중국의 안보 위험에 조금 더 각성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논문을 발표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영국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조금 미국의 견제들을 다 포함을 했을 때는 사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갈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까 이제 7월의 주요 이벤트들 예. 중에서 장기 정책 방향성으로서는 예. 이제 뭐 제조업 현대화 더불어서 첨단 산업에 대한 중요성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요 지수들을 봤을 때 유일하게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왔던 게 이제 중국의 반도체들 업종들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하드웨어 위주로 모아놓았던 과창판, 우리나라 뭐 스타 50, 예. 좀 이런 지수들이 한 달 정도는 조금 반짝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었는데 실제로 그게 단기간 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긴 여전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수도 이런 정책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 조금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이게 여전히 길게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조금 의미 있는 상승 추세를 계속 보이지 못했더라는 부분들 역시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들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눈여겨보고 기다리고 있는 게 연준의 금리 인하, 9월에 FOMC가 있고 더불어서 아무래도 중국도 이머징이고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 이 연준이나 선진국의 어떤 정책을 뭐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긴축 사이클에서 조금 더 힘든 게 있었는데 거꾸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중국에 대해서도 좀 뭔가 뭐 반등의 어떤 그 실마리라고 할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최근에 4년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고 다시 네. 인하기로 접어드는 현재까지 봤을 때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은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토 증시 같은 경우에 영향력이 적을 것 같고 아, 오히려 영향력을 수혜를 보게 된다면은 그분 차라리 역외 증시가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했던 당시에도 본다면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큰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었고요. 않았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중 금리 차들을 보게 된다면은 최근에는 뭐 계속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니까 즉 대외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중국의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줬을 거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각국의 실질 금리로, 그러니까 각국의 소비자 물가를 녹여서 실질 금리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 금리 차 부담이 그 명목 금리 차보다는 심하지 않았었고 이거를 바탕으로 중국이 미국이 금리 인상했던 기간에도 최근 2년 동안 충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금리 인하를 펼쳐왔던 배경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하게 된다면은 환율적인 측면에서나 이제 환경을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의 통화 정책 운용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미 2년 반 가까이 완화된 통화 정책의 효과라든지 그 외에 부양책들의 효과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요인들보다는 내부적인 요인들을 계속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본토보다는 오히려 역외가 그 역외.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통화 정책 FOMC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게 미국의 대선일 것 같아요. 네. 한 2달 정도 남아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TV 토론을 통해서 정책 대결 내지는 이제 표기 대결,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네.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중국 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선과 관련해서의 중국의 어떤 변수들, 아니 변화는 뭐 상당히 전망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대선 후보가 바뀐 이후에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진 밝혀진 않았- 거는 없어서 네. 뭐 아직까지 가타부타 이야기 드리긴 어렵긴 합니다만은 네. 뭐 그럼에도 이제 뭐 해리스 역시 기존 후보의 그런 연장선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사실은 미중 갈등이 다시 이제 최근 한 달 전과 다르게 다시 뭐 격화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나 증시 상황들을 봤을 때 뭐 충분히 이제 평균 정도 수준의 미중 갈등 우려는 이미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과거 이제 2018년도 19년도 당시처럼 네. 미중 갈등이 더 이제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이럴 경우에 이제 중국 증시에 다시 좀 추가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토론을 본 이후에 조금 의견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미 미중 갈등 관련해서는 증시든 그리고 경기든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여전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사실 좀 뭐랄까 잠잠한 상태라고도 할 수 네. 있는 것 같고 그동안 리스크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화해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